우리가 구테타, 사실상의 내란 구테타 실패에 우리가 군인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5.18이나 우리 4.19 때도 그렇지만, 현역 지휘관이 시키는 일을 군인이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 내몰려서 또는 막 현장에서 저쪽은 총 쏘고 막 이런 상황이 대치 상황이 생기고 저쪽은 숫자가 수만 명이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그 사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휘관 새끼들은 편하게 벙커에 앉아서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일을 벌려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인들은 똑똑한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다 많이 배우고 사회에 대한 또는 어떤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이 양심 고백하고 있는 지휘관들이 왜 마음이 변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곽정근 사령관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회에 헬기가 도착한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11시 49분이었어요.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22분 뒤였어요. 그러니까 10시 27분에 윤석열이 불법 계엄 선포를 하고 1시간 22분 후에 국회에 헬기가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대통령이 그냥 경고성으로 내란하려고 그렇게 뒤늦게 헬기를 출동시킨 거다. 만약에 진짜 할 생각이었으면 헬기부터 출동시키지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짓부렁이었습니다. 김용현은 네. 이 특전부대의 헬기를 오전에 이미 대기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김용현은 당일 낮부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한테 헬기 대기를 계속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곽 사령관이 김세훈 특수전 항공단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지시 없이는 헬기를 띄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곽이 계속해서 빨리 안 띄우니까 다시 김용현이가 전화를 해요. 야, 왜 빨리 안 뛰어? 어디가 가장 빨리 갈 수 있어? 이러니까 곽전 사령관이 707 특임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헬기로 빨리 국회에 이동시켜라 라고 해서 12대의 헬기가 특수전 사령부로 전개하라는 지시를 10시 30분에야 늦게서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결코 곽 사령관의 힘인 거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처음부터 우리는 경고성으로 하려고 그랬어 라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곽 사령관은 마지막까지 갈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수전 사령부라고 하는 건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더군다나 자국민, 그것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앞에서 제일 욕먹을 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패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중간에 깡패나 운동선수가 하나 있으면 그 새끼가 제일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저 새끼가 제일 센 놈이거든. 저런 싸움에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특수전 사령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건 뭐겠어요?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더 험하게 하라라고 시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면 꽤 많이 갈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까지 출동을 조심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버티다 결국은 이제 무너진 게 언제냐면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조그만한 지연, 1시간의 그 지연이 결국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게 김용현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왜 계속 헬기 안 난리피가. 띄우냐고 계속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헬기를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거기까지 20분이면 그냥 갔대요. 근데 계속 끌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출발하고 윤석열까지 전화해가지고 헬기 출발했냐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헬기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내내 얘기할 때 얘네들이 헬기 기동훈련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죠. 시민들 제보도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죠. 사방에서 헬기들이 네.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이건 국군의 행사 준비가 아니다. 이거 무조건 헬기를 통해서 그때 국회도 얘기했어. 국회를 비롯해서 뭐 방송국이나 주요 기관들을 헬기를 통해 갖고, 왜냐면 육상으로 진입하면 대한민국 24시간 러시아하기 때문에 절대 제 시간에 못 가니까 이거 헬기로 하려고 얘네들이 연습하는 거다고 제가 거품을 물면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똑같은 시도를 한 거야. 얘들도 거기에 대한 맹점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순수하게 막아내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곽종근 사령관의 그때 주저함, 물론 그때는 그 반반이었겠죠. 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그 인간적인 고뇌는 이해합니다만 그나마 이마만큼의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면 30분 안에 헬기는 국회에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못 들어갔어. 국회 마당에 떨어져요. 다 못 들어갔어. 외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고 이 군인들이 서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오기도 전일 거야 아마 그렇게. 와도 소용없다니까. 국회 정문을 막아버리는데 그냥 본관의 현관을 막아버렸을 거라고요. 아무튼 돌이켜서 이러한 김병주 의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계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군인들한테 혹시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상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정보사가 계엄 시작 전에 이미 경찰한테서 신원 조회권, 쉽게 말하면 경찰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얘가 번적지가 어디고 현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신원 조회권을 전날에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국궁정보사령부 100여 단이 경찰청에 풀조회 권한 복구를 요청을 했는데요. 폴조회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 수배 경력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 내부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청한 이유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권한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상황 하에서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검문을 하게 되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지. 터미널이나 주요 다리나 주요 몇 군데의 포스트들을 잡아갖고 검문을 하게 되면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조회를 해갖고 얘가 수배자냐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수배자로 올리는 순간 어디서든지 다 걸립니다. 이 시스템을 경찰한테서 넘겨받았다는 거죠. 평신대. 주민번호, 운전면허, 범죄 수배 경력, 차량 번호, 계좌까지 다. 와.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어디서 써도 바로 거기로 쫓아갈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권한을 평시인데도 정보사가 경찰에 요구했다는 거. 그 경찰이 이걸 내줬네?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고 경찰 내부 안에서도 이미 쿠데타가 진행 중이구나. 쿠데타의 진짜 시작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비상대기 들어갔거든, 군대에서는. 11월. 네, 11월 3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연히 했다. 술 먹고 했다. 즉흥적으로 했다. 경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사 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정보사, 경찰, 그다음에 그 방첩사에서 동원된 사람들 등등을 해갖고 1000명 이상의 체포조들을 일시에 풀어가지고 1, 2차에 나눠서 주요 정치인들 내지는 그들이 말하는 그 불순 분자들을 색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확대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해갖고 5차까지 체포조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를 위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상 정보를 이미 까보려고 했었다는 거죠. 서로 갔다는 건데. 서로 갔어요. 방첩사가.
제가 보기에 이 키를 방첩사가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써먹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됩니다. 네.